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핫 캐리어가 발생했을 때 동반되어서 발생하는 서브스트레이트 커런트에 대해서 이해해보고 이러한 서브스트레이트 커런트를 기술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핫 캐리어가 생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해해 보았습니다. 모스펫의 드레인 전압에 의해서 전자가 가속이 되는데, 즉 수평한 방향의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전자가 가속이 되는데, 이 일렉트릭 필드의 세기가 충분히 클 경우에는 전자가 충분한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그렇게 큰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실리콘 격자와 충돌하게 되면서 일렉트론과 홀 쌍을 만드는, 즉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 현상을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전자와 홀 쌍이 생성이 되고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급격한 캐리어의 증가를 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생성된 일렉트론과 홀들도 역시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핫 캐리어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렇게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지는 전자와 홀 역시 어떠한 현상들을 만들어내게 되겠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핫 캐리어 이펙트라고 부르게 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전자와 홀 중에서 홀이 만들어내는 현상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에 의해서 홀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홀은 지금 드레인에도 플러스 전압이 걸려 있는 상태고 게이트 쪽에도 플러스 전압이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게이트 쪽이나 드레인 쪽으로는 갈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소스 쪽으로 가기에는 너무 이제 먼 거리를 와버렸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 보이는 낮은 포텐셜 쪽으로, 즉 서브스트레이트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고 바디 전극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겠습니다. 즉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여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 전류의 흐름으로 나타나게 되겠고, 그 전류의 흐름을 우리가 서브스트레이트 커런트 Isub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핫 캐리어가 발생을 하고 나서 홀들이 바디 쪽으로 이동을 해서 전류의 흐름을 만들어내게 되겠고요. 우리가 이 서브스트레이트 커런트의 양을 측정을 한다면 거꾸로 핫 캐리어가 얼마나 많이 발생을 하였는지, 즉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 현상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였는지를 알아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즉 서브스트레이트 커런트의 양이 핫 캐리어가 얼마나 생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사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핫 캐리어가 만드는 현상들, 즉 핫 캐리어 이펙트를 분석할 때는 우리가 거의 항상 서브스트레이트 커런트를 이용을 해서 핫 캐리어 이펙트들을 분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이 서브스트레이트 커런트를 우리가 어떻게 수식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 현상이 발생하면은 그것의 결과로 서브스트레이트 커런트가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즉 서브스트레이트 커런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 현상을 모델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 현상을 모델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연쇄 반응이기도 하고 또한 급격하게 캐리어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 현상을 기술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이렇게 급격하게 캐리어가 증가되는 현상을 어느 정도 피팅한다라는 느낌으로 모델링하는 것이 거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 현상에 대해서 다루는 모델도 역시 정확한 물리적인 상황을 모두 반영한 것이 아니라 또한 파라미터들이 연결되어서 급격한 캐리어의 증가를 피팅할 수 있는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 코에피션트라는 것을 하나 정의를 할 텐데요. 이것은 전자 한 개가 단위 길이 동안 이동하면서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확률에 대한 값이 되겠습니다. 즉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이 비례해서 더 많이 발생한다 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값을 알파라고 한다면은 알파는 지금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A, B는 어떤 특정한 상수값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요. 결국은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값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일렉트릭 필드가 세지면 세질수록 지금 익스포넨셜 마이너스의 분모에 있기 때문에 이 알파 값도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직관하고도 일치하죠. 즉 일렉트릭 필드가 세면 세질수록 전자가 더 큰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도 더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식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간략하게 먼저 이해를 해보면요. 우리가 N스타라는 것을 하나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스타는요, 전자들 중에서 일렉트론 홀 페어를 만들 정도로 큰 에너지를 가지는 전자,
즉 전체 채널에 있는 전자들 중에서 충분히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전자를 우리가 n스타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n스타는 전체 전자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비율을 곱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람다는 민 프리페스입니다. 즉 전자가 스캐터링 없이 이동할 수 있는 평균적인 거리를 의미를 하겠고요. 이것이 길면 길수록, 즉 충돌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길이가 길면 길수록 당연히 더 전자가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n스타 값이 증가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D라는 항이 있는데요. D는 거리입니다. 어떤 거리냐? 전자가 충분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거리를 우리가 D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전자가 에너지를 얻는데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길면 길수록 그 사이에 스캐터링 같은 현상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또 n스타 값은 감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D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은 전자가 충분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이동이 필요한 거리가 D가 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가 더 강한 일렉트릭 필드가 걸리면 걸릴수록 감소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거꾸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D 값을 여기에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다음과 같은 식이 얻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왜 익스포넨셜한 관계로 표현이 되느냐가 아마 궁금하실 텐데, 이것은 이제 크게 물리적인 의미보다는 급격하게 캐리어가 증가되는 것을 그냥 단순히 피팅한다, 익스포넨셜 함수로 피팅할 수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서브스트레이트 커런트는 전체의 드레인 커런트 중에서 일부분이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을 일으킬 정도로 큰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포함되어 있을 거고, 그것은 이제 이 개수를 우리가 게이트 랭스에 대해서 전체 적분해주면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일렉트릭 필드를 이제 위치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 적분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 D 2분의 1 형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즉 dx와 d 2분의 1 형태를 우리가 조금 다음과 같은 수식 전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유도를 할 수 있겠고, 적분을 한번 바꿔볼 텐데요. 여기서 또 하나 몇 가지 추가할 점은,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의 세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도를 했었습니다. 앞에 마이너스 2셋이 있고 곱하기 코사인 하이퍼볼릭 펑션의 L분의 LX의 형태였는데요. 여기서 결국은 코사인 하이퍼볼릭 L분의 LX는 익스포넨셜 함수의 조합이니까 익스포넨셜 L분의 LX의 일렉트릭 필드의 세기가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것을 미분하게 되면은 L분의 EX와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들을 여기에 대입을 해서 다시 적분을 바꿔보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에너지에 대한 적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X가 0인 지점, 즉 소스 쪽에서의 에너지 그리고 드레인 쪽에서의 에너지 Emax 값으로 구간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가정을 할 텐데요. 그 가정은요, 여기서의 일렉트릭 필드의 세기는 결국은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을 일으킬 정도의 값이어야 하니까 그 값은 그냥 Emax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정하고 나면은 상수가 되니까 결국 바깥으로 뺄 수 있겠고요. 다음과 같이. 그 다음에 적분은 쉽습니다. 결국 익스포넨셜 함수를 적분하는 것이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쉽게 적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했던 것 Emax 값이 L분의 VD-VD 셋에 비례한다라고 했었으니까 그것을 대입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서브스트레이트 커런트에 대한 간단한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서브스트레이트 커런트를 측정한 결과에 대한 그래프가 왼쪽과 같겠습니다. 지금 게이트 랭스가 1마이크로미터 근처인 모스펫을 가지고 측정을 한 것이 되겠고, 두 가지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우리가 측정을 한 결과가 되겠는데요. 일단 서브스트레이트 커런트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이 항을 왼쪽으로 넘기게 되겠고요. 거기에 로그를 취한 값이 지금 y축이 되겠습니다. 로그를 취했기 때문에 x축에서는 지금 다음과 같은 항이 이제 내려오게 되겠죠. 따라서 x축을 우리가 VD-VD 셋 분의 1로 그리고 y축을 다음과 같은 식에 대해서 플러스를 하게 되면은 직선 형태의 커브가 나오게 되겠고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이 b 곱하기 l인데요. 결국 이제 b에 비례한 값을 가지게 되겠고, 또한 우리가 이 x 절편 값을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그 값이 이 로그를 취한
이 B분의 A 값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울기 값과 X절편 값을 이용을 하면은 A와 B 값을 전부 다 구해낼 수 있겠고요. 마이크로미터 스케일에서의 모스펫에서는 대략 이 정도 값을 가진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실측 결과를 보시면은 우리가 만든 모델에 잘 맞게 직선 형태의 커브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따라서 우리가 만든 이 서브스트레이트 커런트 모델이 이 마이크로미터 스케일 모스펫에서는 어느 정도 잘 맞는 모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서브스트레이트 커런트가 게이트 전압이나 혹은 드레인 전압에 어떻게 연결되어서 발생하게 되는지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이트 전압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이는 그래프는 X축은 게이트 전압이고요. 그리고 그때 발생하는 서브스트레이트 커런트를 서로 다른 드레인 전압에 대해서 측정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대략 다음과 같은 이렇게 피크점을 가지는 커브를 나타내게 되겠는데요. 이 커브의 피크점은 대략 게이트 전압이 VT보다는 크고 2분의 VD보다는 작은 지점에서 생성된다는 사실을 먼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게이트 전압을 바꿀 때 이렇게 최대점을 가지면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지 정성적으로 이해해 보면요. 일단 게이트 전압이 낮은 구간에 대해서는요. 즉 이렇게 낮은 구간에 대해서는 게이트 전압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서브스트레이트 커런트가 증가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게이트 전압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드레인 커런트가 같이 증가를 할 테고, 드레인 커런트가 증가를 해야 그 중에서 일부분의 전자들이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을 일으키기 때문에, 즉 이 수식에서 보면은 드레인 커런트가 증가해야 서브스트레이트 커런트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게이트 전압이 낮은 구간에서는 서브스트레이트 커런트가 증가를 하다가 어떤 피크값 이상이 되면은 오히려 게이트 전압이 증가해도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요, 게이트 전압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VD셋 값이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즉 VD셋 값이 VG- VT가 되니까요, 이 값이 증가를 하게 되고, 이 값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Emax 값, 즉 Emax 값이 우리가 L분의 VD- VD셋이었으니까, 즉 맥시멈 일렉트릭 필드의 세기가 같이 감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식에서 보시면요, 결국 이 값이 감소하고 여기에 또 식이 감소를 하게 되니까 결국 서브스트레이트 커런트가 다시 또 감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증가시키려는 효과와 감소시키려는 효과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피크 값을 가지면서, 따라서 높은 게이트 전압 상황에서는 오히려 서브스트레이트 커런트가 다시 감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서브스트레이트 커런트가 드레인 전압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도한 수식에서 보시면은 드레인 전압에 대한 항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항 중에서 이 앞에 있는 항보다는 익스포넨셜 안에, 그리고 또 분모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항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브스트레이트 커런트는 대략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VD분의 1에 대한 경향성을 가지겠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드레인 전압이 증가됨에 따라서 서브스트레이트 커런트가 급격하게 증가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고요. 어떠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서브스트레이트 커런트가 발생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 현상이 늘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드레인 전압 조건이 어떤 값 이상이 됐을 때, 일반적으로는 VD-VD셋이 1V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게이트 전압을 추가로 더 증가시키게 되면은, 게이트 전압을 바꾼다는 얘기는 앞 슬라이드에서도 이야기했듯이 VD셋이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VD셋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VD-VD셋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패러렐하게 시프트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게이트 전압이 증가되면은 그 증가된 만큼 시프트해서 커브가 다음과 같이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게이트 전압 그리고 드레인 전압에 따라서 서브스트레이트 커런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해해 보았고요. 이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게이트 전압과 드레인 전압에 따라서 핫캐리어가 어떤 식으로 생성이 되는지를 이해해 본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핫캐리어 이펙트들을 분석할 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